저녁 6시 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뭐야? 읽으면서 밥 드세요. 밥그릇 옆에 하얀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나 수술해야 돼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내 이름은 김순희. 올해 65. 남편과 40년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 편지를 썼습니다.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하기 위해서 남편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국을 떠서 입에 넣었다 뜨거웠습니다. 입천장이 될 것 같았지만 계속 삼켰습니다. 경상남도 작은 시골 마을. 버스도 들어오지 않던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7남매 중 셋째.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컸습니다. 공부는 잘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까지만 다녔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17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입 하나라도 줄여야 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9년을 그렇게 일했습니다. 26 되던 해 어느 화창한 봄날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다방에서였습니다.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만 마셨습니다. 헤어질 때 남편이 국화빵을 건넸습니다. 길에서 드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착했습니다. 만나지 5달 후 부랴부랴 결혼했습니다. 1983년 가을. 나는 26, 남편은 29. 작은 예식장에서 간단하게 치렀습니다.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남편이 편지를 읽으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나는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이 식탁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배가 아팠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65이면 당연한 거라고.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 자다 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 출근하고 혼자 갔습니다. 진료실에서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췌장에 혹이 있습니다. 크기가 좀 되는데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의사의 입은 계속 움직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가에서 웅웅거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큰 수술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입원하시고요. 그 다음 주에 수술 일정 잡겠습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휠체어가 지나갔습니다. 링거를 맞은 환자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벤치 앞을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바람. 그냥 스쳐가는 바람.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 이대로 수술대에 올라가도 되나?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말 못했는데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뭘 말하지 못했을까?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서운했다는 말도. 무서웠습니다. 수술이 잘 될까? 큰 병은 아닐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남편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40년 동안 속에만 담아뒀던 말을 오늘은 다 꺼내놓으려고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왔을 때 남편한테 바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오니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석 달이 되었습니다. 입원 날짜가 다음 주로 잡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잠든 후 거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백지를 펼쳐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뭐부터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안이 없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금 내 상황부터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남편이 끝까지 읽을 것 같았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문장을 쓰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나 수술해야 돼요. 이 한 문장 쓰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눈물 때문에 글씨가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썼습니다. 밤새 썼습니다. 새벽 4시까지 썼습니다. 편지지 10장을 다 썼습니다. 다 쓰고 나니 손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남편에게라고 썼습니다.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밥상을 차리면서 계속 그 봉투를 봤습니다. 잘 쓴 걸까? 남편이 이해할까? 너무 감상적인 건 아닐까? 이제 와서 어쩌겠나? 이미 써버렸는데 남편이 퇴근하면 읽을 것이다. 내 진심을 알게 될 것이다. 떨린다. 무섭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다. 드디어 말할 수 있어서 40년 동안 참았던 말들을 여보, 다음 주에 나 수술해야 돼요. 편지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요 몇 달 소화도 안 되고 자꾸 배가 아파서요. 미루다가 3달 전에 용기 내서 큰 병원에 가봤어요. 남편이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나는 국을 떠먹었습니다. 조용히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편지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것 같지도 않게 삼켰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신한테 서운했던 적 정말 많았어요. 편지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결혼한 게 1983년이었죠. 그때 전 26이었고 당신은 29. 시댁에 들어가니 식구가 9명이나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님, 시누이 둘 동서 조카들까지 좁은 집에 9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신혼이라는 게 무색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9식구 밥을 했습니다.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쌀을 씻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차렸습니다. 밥상을 차리면 식구들이 하나둘 나와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뭔가 마음에 안 드셨습니다. 밥이 왜 이래? 좀 질척하네. 김치 같자. 다음엔 소금 덜 넣어. 방 구석에 먼지 있네. 청소 제대로 안 했어? 매일 아침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을 봤습니다. 한마디만 해줬으면. 하지만 남편은 그저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온종일 일만 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늦게 퇴근했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들어와서 밥을 먹고 TV를 보고 잠을 잤습니다. 대화다운 대화는 없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이런 질문 한 번 없었습니다. 한 번도 고맙다, 수고했다 안 하셨죠? 당연한 줄 알았나 보다.
모든 아내가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서운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부엌에서 빨래하면서 혼자 있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신혼이니까 적응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첫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1984년 여름, 27의 젊은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혼자 일어나서 달랬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잤습니다. 당신도 좀 안아봐요. 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당신이 봐. 그러다가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1987년 겨울,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9 식구에 아이 둘까지 11명이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좁은 집은 더 좁아졌습니다. 소음은 더 커졌습니다. 내 시간은 더 없어졌습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 11명 밥을 했습니다. 아이들 기저귀 빨고 시어머니 잔소리 듣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또 저녁 준비하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거울을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화장은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머리는 늘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설은 지친 아줌마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26의 새색시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IMF 때 기억나세요? 1998년. 남편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친구 보증을 잘못 썼다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3천만 원. 그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셨습니다. 매일 밤 늦게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쓰러져 잠들곤 했습니다. 전 다시 공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낮엔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했습니다. 밤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새벽엔 자전거로 우유를 배달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프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그때 당신은요? 매일 소주병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현관에서 쓰러져 자고 다음날 아침이면 또 나갔습니다. 언제 들어오는지도 몰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남편이 현관에 누워 있었습니다. 구토물을 닦아냈습니다.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또 일하러 나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울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매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이들 깰까봐 소리도 못 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당신이 원망스럽고 밉기까지 했어요. 사랑이 식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사랑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니까 엄마니까. 그래서 참고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41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나이. 체력은 떨어지는데 일은 더 해야 하는 나이. 아이들은 크느라 돈은 더 드는데 버리는 시원찮은 시기. 딸아이가 중학생. 교복 사야 하고 학원비 내야 하고 교재비 내야 했습니다. 아들은 초등학생. 준비물 사야 하고 체육복 사야 했습니다.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돈은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돈 좀 벌어와요. 애들 학원비도 못 내겠어요.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나도 힘들어. 당신이 더 벌어. 그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지금 3군데 일하고 있어요. 하루에 4시간 자면서 일해요. 당신은 뭐 해요? 남편은 대답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밤늦게 술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이혼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50세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2007년 12월. 그날도 남편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소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순이야. 미안. 네. 그대로 현관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마음속에서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또 당신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왔죠. 눈 오는 밤이었어요. 현관에서 쓰러져 자는 당신을 보는데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에 눈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이혼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4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20년, 30년을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했어요. 이혼하자고.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이라도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나갈 곳은 없었지만 친정이라도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옷을 가방에 넣으려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는 게 힘들었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하나?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딸은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중소기업 다니고 있고 아들은 아직도 대학생이었습니다. 애들은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자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다시 앉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말하자. 이혼하자고.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결심은 섰습니다. 내일 아침 남편이 깨면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순이야. 잠꼬대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미안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 내 탓이야. 미안해. 눈물이 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현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자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도 힘들구나.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 사람도 미안해하고 있구나.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얼굴이었습니다. 흰머리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싶었습니다. 술에 취해 자는 얼굴인데 눈물이 흘러 있더라고요. 그 눈물을 보는 순간 내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도 울고 있었구나. 혼자서 속으로 많이 울었겠구나.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덮어줬습니다. 베개를 갖다가 머리 밑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서 한참을. 당신 얼굴을 봤어요. 이 사람도 많이 늙었구나, 나처럼. 함께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이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주름 깊이 팬 얼굴, 흰머리 섞인 머리카락. 결혼식 날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29의 남편. 젊고 씩씩했습니다. 이제는 머리도 희고 얼굴도 많이 늙었습니다. 이 사람도 많이 늙었구나. 나처럼. 나도 늙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엄마 얼굴이 보입니다. 주름투성이 손 굽은 허리. 우리 둘 다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혼은 생각도 안 났어요. 가방은 그대로 침대 옆에 두고 나는 남편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냥 조금 더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4번 마시던 걸 3번으로 2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1번으로 줄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했습니다. 그릇 하나를 깨뜨렸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냥 당신 힘들 것 같아서.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가끔씩 설거지를 했습니다. 쓰레기도 버렸습니다. 청소기도 돌렸습니다. 서툴렀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TV를 보다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잡았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하고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한참을 TV를 봤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남편의 손이 따뜻하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그날 밤 나는 울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후에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기쁜지 슬픈지 모를 눈물이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5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빚을 다 갚았습니다.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남편은 밤낮으로 일했고 나도 일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온 가족이 힘을 합쳐 갚았습니다. 빚을 다 갚은 날 남편이 처음으로 꽃을 사왔습니다. 장미 한 다발이었습니다. 빨간 장미였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혼 30주년이래. 늦었지만 받아. 나는 그 꽃을 받고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받는 꽃이었습니다. 이제 70을 바라보니까 그때 일들이 다르게 보여요. 편지의 5번째 장이 시작됐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게 이런 건가 보다. 예전엔 몰랐던 것들이 보인다. 미워했던 것들이 이해가 된다. 당신이 말이 없었던 건 표현을 못해서였던 거죠. 남편은 원래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몰랐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어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원래 그런 거였어요. 저도 그걸 이해 못했던 거고요.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했으니까. 오늘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이런 말들 한 번도 못했습니다. 당신도 무서웠을 거예요. 가장이라는 짐이. 이제야 알겠습니다. 29에 결혼해서 9 식구를 먹여 살려야 했던 남자. 얼마나 무거웠을까? 남자가 벌어와야지. 남자가 가족을 책임져야지. 이런 말들이 얼마나 짓눌렸을까? 9 식구 먹여 살려야 한다는 압박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동생들, 조카들까지. 한 집에서 9명이 먹고 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했을까?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 힘들지? 괜찮아요? 오늘은 좀 쉬어요. 이런 말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사업 실패했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친구 보증 잘못 썼다가 하루아침에 빚더미.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자존심 상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집에 들어오는 게 무서웠을 것이다. 아내 얼굴 보기가 미안했을 것이다. 아이들한테 미안했을 것이다. 그래서 술로 도망쳤던 거겠죠. 술이라도 마셔야 집에 갈 용기가 났을 것이다. 말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남자들은 그랬습니다. 그 시대 남자들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가장은 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아파도 참았습니다. 슬퍼도 참았습니다. 당신도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야 보입니다. 남편도 혼자 울었겠구나. 남편도 무서웠겠구나. 근데 나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나도 원망만 했습니다. 왜 나만 힘들게 하냐 고만했습니다. 나도 못난 아내였어요. 당신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했어요. 힘내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이런 말들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냥 원망만 했죠. 왜 나만 힘들게 하냐고. 우리 둘 다 서툴렀습니다. 우리 둘 다 서툴렀던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저 묵묵히 살았습니다. 말없이 견뎠습니다. 표현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것도 우리만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40년이다.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왜 이혼 안 했어요? 가끔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으면 헤어지지.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 왜 끝까지 함께 했을까?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면서도 끝까지 함께 했어요. 한 번도 정말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혼하자고 생각했던 날도 있었지만 결국엔 곁에 있었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더라고요. 40년. 그 긴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40대엔 몰랐습니다. 50대에도 몰랐습니다.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니까 이제야 보입니다. 우리 그래도 사랑했던 거 맞아요. 서툴렀지만 사랑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게 우리만의 사랑이었어요. 남편이 편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편지지에 눈물 자국이 생겼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도 변했습니다. 50대 중반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없었지만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아플 때 병원에 같이 가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혼자 다녀와 라고 했는데 이젠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려줬습니다.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옆에 있어줬습니다. 결혼 30주년에 처음 받은 꽃다발 이후로 가끔씩 꽃을 사왔습니다. 생일에 어버이날에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가끔씩 그냥 이라고만 말하면서 손을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 TV를 볼 때, 그냥 앉아 있을 때 말없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손을 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손을 안 잡으면 섭섭합니다. 60이 넘어서는 사랑해 라는 말도 가끔 했습니다. 어색하게 작은 목소리로 그래도 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깜짝 놀랐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늦었지만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진짜 대화가, 우리의 진짜 사랑이, 말은 없었지만 당신은 늘 곁에 있었어요. 편지의 6번째 장입니다. 이제 나는 남편이 해준 것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맹장염으로 쓰러졌을 때 기억나세요? 1995년 여름이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1995년 여름. 밤새 병실 의자에 앉아서 제 손 잡고 계셨죠? 수술하고 나서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취해서 깨어나니 남편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숨도 안 주무셨더라. 한숨도 안 주무시고 간호사가 왔습니다. 남편분 좀 쉬시라고 하세요.
밤새 계속 거기 앉아 계세요. 그런데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있을게요. 간호사가 남편분 좀 쉬시라고 하세요 했는데도 안 가셨잖아요. 사흘밤을 병실 의자에서 주무셨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쉬어요 라고 해도 안 가셨습니다. 괜찮아. 여기 있을게. 그 한마디뿐이었지만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애들 대학 보낼 때도 그랬어요. 큰딸이 대학에 갈 때가 2002년, 막내가 졸업한 게 2014년, 12년입니다. 큰애가 대학 갈 때부터 막내 졸업할 때까지 12년. 그 12년 동안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습니다. 당신 한 번도 야근 안 한 날이 없었어요. 매일 밤 10시, 11시에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일 나갔습니다. 주말에도 일 나가고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몸 상해요. 남편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애들은 대학 졸업시켜야지. 당신 허리 아픈 거 알았어요. 근데 참고 일했죠. 애들은 대학 졸업시켜야지 하면서. 밤에 잘 때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에 깨서 보면 남편이 허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게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당신 방식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람 안 피웠잖아요. 요즘 세상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을 보면 바람 피운 남자들 많습니다. 이혼한 부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술 마셔도 꼭 집에 왔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집으로 왔습니다. 밖에서 자거나 연락 두절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남편이었습니다. 화려한 사랑은 못했어도, 로맨틱한 말은 못했어도 성실한 사랑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묵묵히 평생을 곁에서 변함없이. 그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말은 서툴렀어도, 표현은 못했어도 매일 아침 신문 가져다 주고, 내가 좋아하는 귤 사오고, 쓰레기 버리고, 전구 갈고,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모으니 큰 사랑이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남편이 편지를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나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이 해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감기 걸렸을 때 약국에 가서 약 사다 준 것.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버스 정류장까지 마중 나온 것. 내가 친정 갈 때마다 용돈 챙겨준 것. 작은 것들이지만 전부 사랑이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한 것. 운동회 학예회 졸업식. 바빠도 시간 내서 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늘 거기 있었습니다. 내 생일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준 적도 있었습니다. 서툴게 짜게. 그렇지만 끓여줬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내가 우울해할 때 말없이 옆에 앉아준 것. 위로의 말은 못했지만 그냥 옆에 있어준 것. 그것도 위로였습니다. 60이 넘어서는 산책을 같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동네 한 바퀴.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걸으면서 뭔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같이 걷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늙은 부부가 손잡고 걷는 모습. 젊었을 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손을 잡습니다. 여보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 들어가요. 편지의 7번째 장입니다. 이번은 월요일이고요. 다음 주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수술이 잘 될까?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마취해서 깨어날 수 있을까? 밤마다 잠이 안 와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주무시는데 나는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수술 잘 될까? 괜찮을까? 하루에도 100번씩 생각해요.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요. 말 못하고 갈지도 모른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당신한테 제대로 말 한 번 못하고 가는 거였어요. 4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말 못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써요. 수술대 올라가기 전에, 마취 주사 맞기 전에, 수술대 올라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평생 못했던 말.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익숙하지 않아서, 못했던 말. 오늘은 할 거예요. 남편이 편지를 받습니다. 다음 줄의 글씨가 다른 글씨보다 컸습니다. 진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네 글자였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지가 바들바들 흔들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던 날. 국화빵을 건네주던 그때부터. 말은 못했어도 사랑했어요. 신혼 때도. 힘들었던 IMF 때도. 이혼하려고 했던 그날 밤에도. 당신과 결혼한 거 후회 안 해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습니다. 힘들었던 날도 있었지만 전부 소중한 기억이에요. 시집살이도, 빚에 쪼들리던 날들도, 밤새 일하던 날들도 전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소중한 기억입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이 안 됐습니다. 당신 아내여서 행복했어요. 김순희. 철수 씨의 아내. 이게 내 이름입니다.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나도 서툰 아내였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주고 당신 힘든 거 몰라줬어요. 원망만 했습니다. 왜 나만 힘들게 하냐 고만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40년 동안 나랑 살아줘서, 4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묵묵히 곁에 있어줘서, 말없이, 변함없이, 늘 곁에 있어줘서, 가족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요. 진심이다. 당신 만나서 참 좋았어요. 남편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술 잘 될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었어요. 당신 오늘 저녁은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로 차렸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당신이 늘 맛있게 드시던 것들이요. 이제 이 편지 다 읽으셨으면 밥 드세요. 같이 밥 먹어요. 우리 오늘 저녁은 특별한 저녁이에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나눈 저녁이니까요. 그리고 수술날 당신이 옆에 있어 주세요. 손 잡아주세요. 그럼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당신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남은 시간 우리 손잡고 살아요. 말하면서 살아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이제부터라도 말해요. 우리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우리의 진짜 사랑을요. 남편이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들어 맞은편을 봤습니다. 나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떨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남편이 편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식탁을 돌아 내게 왔습니다. 나는 수저를 놓고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고마워. 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남편이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하는 진심 어린 포옹이었습니다. 수술 잘 될 거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을게. 평생 옆에 있을게. 나는 남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65과 68. 백발이 된 노부부가 부엌 한가운데서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국을 떠서 남편 그릇에 담아줬습니다. 이제 밥 드세요. 식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밥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늘따라 밥이 유난히 맛있었습니다. 남편이 식탁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밥을 먹었습니다. 거실에 따뜻한 조명이 비쳤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특별한 저녁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어렵지 않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네 글자면 충분합니다. 고맙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오늘 하세요. 내일이 아닌 오늘. 당신 곁에 그 사람에게, 평생 함께한 그 사람에게.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와 남편처럼 40년이 지나서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거실 식탁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백발의 노부부, 주름진 손, 낡은 식탁. 그런데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어렵지 않습니다. 곁에 있어주는 것, 손 잡아주는 것,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오늘 말하세요. 사랑해요. 오늘 말하세요. 고마워요. 오늘 말하세요. 미안해요. 나는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을 받을 것입니다. 남편은 그 옆에 있을 것입니다. 손을 잡고 곁에서 그리고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사람은 알았으니까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함께라는 것을. 거실의 불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함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세요.